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싣고 출근하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서울 아파트 값은 이미 내가 쳐다볼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성실하게 저축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옆자리 김대리가 뭐로 돈을 벌었더라. 누가 코인으로 대박이 났더라.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이 주식을 샀을 때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나요? CEO에게 전화해서 마케팅 전략을 바꾸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식 투자자는 그저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에 앉아 기도가 통하길 바라는 승객일 뿐입니다. 여기 당신을 운전석에 앉혀줄 책이 있습니다. 바로 돌프 드 루스의 리얼 이스테이트 리츠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장 주식을 멈추고 부동산을 시작하라.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왜 부동산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통제권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해서 여러분이 갤럭시 디자인을 바꿀 순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낡은 빌라를 사서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도배를 바꾸고 조명을 달아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가치를 직접 올릴 수 있는 유일한 투자처, 그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내부자 거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감옥에 가죠. 하지만 부동산은 어떤가요? 우리 동네에 GTX가 들어온다는 소식, 대형 쇼핑몰이 생긴다는 소문을 듣고 미리 땅이나 집을 사는 것,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 투자라고 칭송받습니다. 정보가 돈이 되는 시장, 부동산은 합법적으로 내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OPM, 남의 돈을 이용하는 능력입니다. 은행 가서 주식 산다고 1억만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당장 쫓겨날 겁니다. 하지만 집을 산다고 하면요, 은행은 기꺼이 돈을 빌려줍니다. 내 돈 1억으로 1억짜리 주식을 사는 것과 내 돈 1억에 대출을 더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 수익률 게임에서 누가 이길까요? 계산해 볼까요? 1억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10% 오르면 1,000만 원을 법니다. 반면 1억 자본에 4억 대출을 끼고 5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집값이 똑같이 10% 올라 5억 5천이 되면 나는 5천만 원을 번 겁니다. 내 투자금은 1억이었으니 수익률은 10%가 아니라 50%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레버리지의 마법입니다. 많은 한국분이 빚을 무서워합니다. 대출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소비성 빚과 나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좋은 빚을 구분하라. 세입자의 월세로 이자를 갚고도 남는다면, 혹은 집값 상승분이 이자보다 훨씬 크다면 그 빚은 여러분의 충실한 직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부동산이나 사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돌프 드루루스의 핵심 노하우, 100대, 10대, 3대 1 법칙이 등장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100개의 매물을 분석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보든 부동산을 방문하든 말이죠. 100개를 분석한 뒤 정말 괜찮아 보이는 10개의 제안을 하세요.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거나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거절당하겠지만 그중 3명 정도는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개 중 가장 완벽한 하나를 매수하는 겁니다. 부자는 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발품과 확률 게임의 승자입니다.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지 마세요. 100개의 매물을 본다는 건 주말마다 부동산 사장님과 커피를 마시고 동네 골목을 걸어다니며 그 지역의 냄새를 맡는다는 뜻입니다. 지도로는 안 보이는 경사도, 골목의 분위기, 유동 인구, 이 모든 것이 돈입니다. 가격이 비싸다고요? 부동산 가격은 정가가 아닙니다. 마트의 과자 가격이 아닙니다. 파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 가격은 고무줄처럼 변합니다. 급하게 이민을 가야 하거나 상속세 때문에 빨리 팔아야 하는 매물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제시한 가격이 터무니없어 보여도 누군가는 그 가격에 팝니다. 매수한 뒤에는 가치를 더하세요. 한국 상황에 맞춰볼까요? 칙칙한 체리색 몰딩을 흰색으로 바꾸고 누런 장판 대신 세련된 마루를 깔고 화장실 수전만 바꿔도 전세가가 수천만 원 오릅니다. 여러분의 센스와 약간의 비용이 집의 가치를 몇 배로 뻥튀기 시킵니다. 부동산은 세금 혜택도 강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이자 비용, 수리비, 심지어 감가상각비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줍니다. 세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서운 점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어쩌지? 공실은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깨끗하고 위치 좋고 가격이 합리적인 집은 절대 비어있지 않습니다. 공실이 났다면 그건 시장 탓이 아니라 여러분이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욕심을 부려 가격을 너무 높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고요? 10년 전에도 사람들은 비싸다고 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고요.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은 1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타이밍은 바로 오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대부분은 좋은 말이네 하고 다시 넷플릭스를 켤 겁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누군가는 오늘 당장 부동산 앱을 켜고 이번 주말에 임장 갈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5년 뒤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반드시 강남 아파트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지방의 소형 아파트 혹은 경매로 나온 빌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명의로 된 등기를 한번 쳐보는 경험입니다. 그 첫 번째 경험이 여러분의 금융지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겁니다. 부동산은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는 로또가 아닙니다. 시간을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묵묵히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자산 가치가 오르길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부자는 천천히 되지만 한 번 되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주식 말고 통제 가능한 부동산을 하라. 둘째, 대출을 두려워 말고 레버리지로 활용하라. 셋째, 100개를 보고 10개를 사는 끈기를 가져라. 넷째, 가치를 직접 창출하라. 여러분은 평생 남을 위해 일하는 월급쟁이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산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자본가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살고 싶은 동네 혹은 투자하고 싶은 동네의 시세를 검색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부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시간과 자유를 선물해 줄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부자 되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감사합니다. BGM 서서히 종료.